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SK증권 허선재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 수급 쏠림이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극에 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상황에서 스몰캡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 장세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매우 험난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지금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수급이 조금 돌기 시작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소형주 안에서는 좀 개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좀 확실하게 구조적인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업체들을 지금부터 미리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2차 전지로 이렇게 쏠림이 심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스몰캡 중에서 바디텍 매드를 주목하셨는데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지금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이 현장 진단을 좀 주로 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만성질환, 심질환, 그리고 암 등을 포함한 약 70여 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이 폭넓은 진단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수익성이 매우 좋은 해외에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유럽 19%, 아시아 18%, 중국 17%, 북미 16% 등 좀 이렇게 고른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는 5%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서 아주 선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었는데 이 진단키트 업체를 주목한다. 이게 약간 좀 의아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 다 끝난 시기에 웬 진단키트 업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지금 바디텍 매드라는 업체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 고점 대비 주가가 절반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해부터 더해질 다양한 모멘텀에 따라서 앞으로 좀 괄목할 만한 이 실적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예상되는 이 코로나 관련 키트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5억 원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엔데믹에 따른 실적 리스크 악화 요인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진시스템이라고 하는 진단키트 업체가 이제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약 4배 정도 올라왔는데 바디텍 매드도 이에 준하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질 필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다양한 질병의 진단키트 관련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바디텍 매드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꼽아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크게 포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요 국가별로 이 침투율이 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반려동물 진단키트 시장을 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가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가별 침투율 확대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현장 진단이라는 것을 보통 이 종합병원에서 좀 주로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요 국가별로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이 현장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원 이외에 약국이나 보건센터 등으로 좀 빠르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위주로만 설치되던 동사의 이 진단 장비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빠르게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동사가 정말 돈을 버는 이 키트 판매량이 좀 크게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국이나 보건센터 등과 같은 이 준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는 크게 중국과 브라질 두 국가 봐주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이 기초 의료 개혁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 진단 장비를 공급하는 조인스타 향으로 바디텍 매드가 이제 수익성이 좋은 키트 반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성이라는 지역에 있는 보건센터에 지금 이 진단 장비를 깔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센터 향으로 이제 매출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사실 50%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비가 깔리는 추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앞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재 브라질의 이 최대 약국 체인을 갖고 있는 RD 그룹이라는 회사랑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약 2,700개 여개의 약국에 동사의 진단 장비와 이 키트를 좀 깔겠다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 이제 RD사의 약 300개 정도의 약국에 장비가 보급이 됐고, 요거를 이제 연말까지 약 600개 정도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품 라인업도 한 8개까지 2배 이상 좀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거기다 또 반려동물 시장 진출한다는 것도 또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좀 크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디텍 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미국 시장에 반려동물 진단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미국 업체랑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 좀 진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 구체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이 동물용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업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판매 단가가 $5가 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현재 동사가 국내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진단 키트의 평균 ASP가 약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입니다. 워낙 이 판매 단가가 뭐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사람 진단 키트와 동물 진단 키트 이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호환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동사의 이 진단 키트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하나의 자식처럼 좀 그렇죠. 네,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반려동물들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이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러한 질병들을 좀 예방하거나 미리 좀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매우 빠르게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이 반려동물 진단 키트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디텍 메드 실적은 어떻습니까? 바디텍 메드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키트를 하고 있는 업체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12% 정도 성장한 1,300억, 영업이익은 약 13% 성장한 28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 키트 매출이 거의 없는 숫자이다라고 아까 봐주시면 5억이라고 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실적인데요.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그리고 브라질 관련 매출액들이 본격적으로 좀 발생하면서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17% 정도 성장한 1,500억 수준, 영업이익은 무려 50% 이상 성장한 43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추정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 반려동물 시장 진출이 고려가 안 된 다소 좀 보수적인 숫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적지 않고 매출이 적지 않은 회사네요. 자, 다음은 VT를 꼽아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VT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라미네이팅 사업을 하던 GMP라는 업체가 이 화장품 업체인 VT 코스메틱을 인수하면서 좀 탄생한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7년 VT 코스메틱, 18년 VT 바이오, 20년 큐브엔터, 그리고 21년 KJ 그린 에너지 등 다수의 인수합병을 통해 좀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2022년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보면 화장품 60%, 라미네이팅 13%, 이제 음반기획 20% 정도 수준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음반기획도 하는 회사군요. 자, VT가 앞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이 VT 코스메틱, 일본 온라인 코스메틱 시장에서 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에서 지금 잘 하기 이전에 지금 VT에 좀 주목할 만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적자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라미네이팅 부분, GMP가 이제 6월 30일부로 물적 분할이 되었고요. 현재 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사의 주요 단점으로 꼽혔던 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영위하던 사업부가 뭐 수소, 2차 전지, 바이오 워낙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서 백화점식이네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를 뭐 하는 회사로 봐야 되는가라는 우려가 존재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GMP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비주력 사업에 대한 좀 노력과 힘을 많이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내 중소형 화장품 업체 중 하나로 봐도 된다라는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지금 VT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일본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체 중 하나이고요. 참고로 1분기 기준 전체 이제 매출에서 일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이상에 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VT 코스메틱이 일본 오프라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존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까? 네, 앞으로 좀 VT 코스메틱에 집중할 만한 포인트는 동사가 신규로 이제 출시한 리들샷이라고 하는 신제품인데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VT의 이 실적과 주가가 크게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리들샷이라고 하는 신제품은 지난달 이제 6월 달에 이제 Q10 라쿠텐에서 이제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행사 열흘 동안 약 10만 개 이상이 팔렸는데 이게 초기에는 이게 제품이 없어서 좀 못 팔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요 사전 판매한 신제품을 이제 이번 달에 일본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채널에 좀 유통을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예요? 네, 리들샷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화장품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리들샷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 네, 맞습니다. 이게 천연 마이크로 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화장품을 발랐을 때 굉장히 좀 따끔따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처음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 그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모공을 더 크게 열어줘서 그 안으로 유효 성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응을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마치 피부과에서 좀 관리받은 느낌이 난다라는 좀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확실히 좀 제품 차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남자가 화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자, 끝으로 이제 VT 실적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VT 같은 경우도 워낙 좀 탄탄한 실적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연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13% 정도 성장한 2,700억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40% 성장한 330억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큐브엔터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회사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이제 VT 코스메틱 별도 매출에만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12% 성장한 1,300억, 영업이익은 약 10% 성장한 21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리들샷이라는 신제품이 현재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 이 리들샷만으로도 못해도 연간 약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신규로 붙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VT 코스메틱 화장품 부분의 별도 영업이익이 약 20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리들샷 신제품 영업이익이 약 못해도 100억 정도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코스메틱 쪽에서 약 300억 정도의 베이스 영업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이 사실 3천억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밸류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 업체 바디텍메드, 그다음에 화장품, 중소 화장품 업체로 VT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K증권 허선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